예컨대 지금은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예.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가족 단위로, 가구 단위로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가구 단위로 4인 가족이 한 번에 받았는데 이거를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나눌까? 그러다 보면 그냥 그 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외식 한번 하자라고 해서 가족이 한번 다 같이 모이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사장님이나 소장님 같은 경우에 내가 매월 30만 원씩 혹은 25만 원씩 혹은 분기별로 그걸 받는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예. 박병서 소장님은 1,000만 원을 주면은 어떤 도전적인 걸 뭘 하고 싶으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안 쓰겠죠. 그동안 제가 원고 쓰면서 우리 동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역에 뿌리내리는 삶을 아파트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거든요. 많을 거예요. 근데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정도에도 좀 그런 게 좀 절실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앞뒤 집사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실현해 놓게 보는 거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모이면 네.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기본소득이 만약 주어진다면 저보다도 저 주변에 이제 60대쯤 되시는 분들이 여성 노인들이 요즘에 빈곤에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손주든 또는 자기의 어떤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거에 자기 돈으로 자기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평생에 못 가지신 어른들이, 여성 어른들이 많은데 아마 그쪽으로 자기의 인간으로서 정말 노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자손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빈곤에 허덕이면서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좀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여성들한테는 가사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무급으로 진행되고,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여성들하고 나눠보니까 내 목에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자존심, 자부감 이런 것조차, 이런 것도 굉장히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그간에 맨날 공동체의 일원의 어떤 받침 역할, 돌봐야 되는 역할로 무급으로 했던 거를 기본소득은 당신도 우리나라 국민의 존중받아야 될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가 될 것 같고, 저 역시 아마 그런 것에 기꺼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제 청년들 걱정했는데 저희들 얘기까지 들어보니 훨씬 더 풍성해지는데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쓸 것 같았는데 역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참 숙연해집니다. 저는요. 처음엔 내 자신을 위해서 써야죠. 그러다가 쓰다 보면 이웃이 보이게 되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저는 요즘에서 그런 걱정도 해요. 제 아이도 지금 영끌 별의별 끌 다 끌어도 집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그냥 여전히 개딱지 같은 집에서 겨우겨우 사는데요. 기본소득이 걱정하는 게, 기본소득 한 달에 한 30만 원 받았다. 1년에 분기배 30만 원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집세로 다 들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이외에 기본적인 주택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야 청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기본 주택, 기본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본 소득을 현금으로 직접 아니라 지역화폐로, 그거는 대출금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현기 청년께서는 그 연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지금 됐습니다. 그 5,100만 명이 만약에 독서에 취미를 해서 책을 한 권씩 산다고 해도 거의 한 5만 권만큼 책이 출간이 돼야 되고, 그만큼 출판사가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경영 개선이 좀 될 거고요. 3포 세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3포. 3포에 연애, 뭐 결혼, 출산. 근데 만약에 저도 아직 여자친구가 없지만 그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당연히 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외식도 할 거고 뭐 예쁜 것도 살 거고 그러면서 어떤 지역 사회에 경제가 좀 더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소득 재분배적인 측면에서 또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그림자 노동이라는 얘기 아시나요? 그림자 노동? 일반 얘기치가 아닌 얘기죠. 네, 뭐 하나 뭐 예를 든다면 요즘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그런 식당에 가면 점원이 주문을 받지 않고 키오스크가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는 그 고객이 하지 않아야 됐던 메뉴 선택부터 결제부터 뭐 영수증 끊어갖고 직접 받는 것까지 원래는 그 업체에서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노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고객들은 그 노동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얻어가는 점원을 줄이면서 얻어가는 이익은 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뭐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그 심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기본 기업들의 이익이 우리한테 또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낙수효과 사실은 뭐 과거에 정부에서 낙수효과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들을 했지만 실제로 낙수효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유럽에서도 이런 그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 또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가 감소하는 특히 단순 노무가 감소하는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그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기 우리 김 부위원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분야를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으네요. 우리 조 의원님 경우에 이거 연수구에다 이렇게 발의를 하실 때에 그 지역구 화폐를 전제로 네, 하고 지역 화폐로 하는 겁니다. 예, 현금이요. 그거에 대한 그러면 연쇄 효과 같은 것들을 좀 그 설명 좀 하시고 그러셨나요? 어떻게 여기서 또 한번 얘기하신다면. 구청에서 제안을 한 조례기는 한데 예. 일단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까 그 25만 원 이거를 뭐 월세에다가 보태기만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의 현금과 같이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다른 용도로 더 쓸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수 이음 카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남동구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구 이음 카드, 그다음에 연수 이음 카드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 사람들도 연수구에 와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만큼 네. 지역 화폐가 주는 이익이 지역 있다는 화폐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인천 안에서 약속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연수구에서 밥을 먹자고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도 동조를 하고 또 연수구 안에서도 어떤 혜택 플러스 거리가 또 있으면 거기로 가서 좀 더 사용하려고 하고 이런 효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화폐로 쓴다고 하면 어떤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것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청년들한테는 특히나 더 꿈과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 분야가 자영업들인데 자영업 경우에도 뭔가 이걸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본소득의 그 분야만 좁히지 말고 좀 청년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이제 우리 조민경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에 첫 번째로 철학이 있는 삶,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 철학이 있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시대 정신에 그
맞춤하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특별히 또 애정을 갖고 있는 청년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그런 꿈과 비전에 대해서 잠깐 좀 듣고 싶네요. 일단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정치든 어쨌든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아니라면 비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해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정치를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면서 당시 만 25세 때 제가 처음 2018년 6.13 선거에 나오면서 왜 이렇게 어린 나이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나올 수 있죠. 오히려 그냥 되물었어요. 편안하게. 나올 수 있죠. 만 25세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다른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가로수 수종 하나 바꾸는 거, 그런 의견을 내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가로수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가로수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연수구의 낡은 놀이터를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터를 갖고 싶냐라고 물어봐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심의해서 아이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1등을 한 당선자를 다시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죠. 근데 아이들이 내가 그린 놀이터가, 내 친구가 그린 놀이터가 우리 집 앞에 생겼어. 그럼 거기 맨날 놀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진짜 이 정치를 생활에서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혹은 나이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정치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이가 어리고 많고에 관계없이 다 체험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알리고 싶은 게 저의 작은 하나의 소망이고요. 네. 그러니까 현장,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 걸맞는 거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직접 얘기를 들어서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개선해 그렇죠. 나가는 거, 네. 이런 그러니까 것들.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공론의 장을 자꾸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참여고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지역에 뿌리내려요. 예. 그리고 그걸 내가 아까 저 어린이 놀이터 내가 설계한 건 아니더라도 내 얘기가 여기 들어갔네 하는 거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텃밭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럴 여유들을 갖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 같은 동네 사셔서 그러는지 뜻이 잘 맞네요. 우리 연수가 주님이시잖아요, 사장님. 그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젊은 또 청년한테도 한번 여쭤보시죠. 지금 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개파에 물들지 않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들 보면 초년생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느 개파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잘 보일까, 뭐 이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실망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 그런 모습이 여전히 안 보이고 늘 그러니까 화나고 이야기를 경청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은 가치를 보는데 그런 사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구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국회의원까지도.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영기 청년은 아까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부위원장, 노조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직사회 개혁 또는 그걸 통한 사회 개혁 이런 것을 꿈꾸고 계실 텐데, 한번 그런 입장에서도 또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이제 저는 노동운동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현재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변에도 이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회운동이라는 게 이제 그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두 분께서도 사회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지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이제 생계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저희 노동조합도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 외부의 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청년들이 유입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사회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기본소득이 도입이 돼서 일정 부분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이 친구들이 사회운동 혹은 노동운동 쪽에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하고 희망이 생기는 그러니까요. 자긍심이 예. 자긍심이 좀 번져나갈 것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 그야말로 우리 미래의 어른들의 삶까지도 더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이 아까 삼포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헬조선 얘기하고 또 어른들이 다 사다리를 걷어찼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어서 좀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이라도 버팀이 되는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정치에서나 또는 자기가 속한 그 영역에서 더 사회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활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맞아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이 더운 갈증에 그 시원한 물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세상에 요즘엔 3포보다도 5포, 7포까지 맞아요. 근데 5포는 아는데 7포는 거기에 두 가지 포가 뭐가 더 들어가죠? 저도 다 외우지 못해갖고 좀 예. 이따 검색을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막 할 얘기들이 많긴 한데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사님도 말씀 좀 더 하시고 우리 청년들 얘기 좀 더 듣고 그 아까 청년 기본소득에서 육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가 기본소득은 어떨까? 그러면 그거를 아가의 몫으로 뭐 예. 어떤 집에서는 이제 영원히 저축을 나눌 수도 있지만 아가의 예. 몫으로 이제 뭐 집안에 탈 수 있는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제가 제 아이를 낳으면 제가 돌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뭐한테 뭐 혜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또 이제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뭐 반농담이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된다면 우리 대상이 좀 더 알차고 튼튼해지고 활기차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한테 좀 충만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도 아가 기본소득까지도 얘기되는 아주 유쾌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 우리 여성 청년을 대표해서 한 번 더 마무리 말씀 겸 해주시죠. 저도 청년으로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저는 기본소득에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일단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뭐가 좋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공감도 되고 실제로 받고 있는 청년들도 만족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생각하다 보면 재원 마련이 가장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연구원에서는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걸 받고 있는 청년들한테 그럼 개선점이라던가 다른 더 원하는 게 있냐 물었을 때 좋다. 일단 너무 좋다. 그래서 만 24세만 주지 말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다른 지역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지역 말고도 청년 말고 다른 계층이라면 예컨대 좀 더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가 낳으면 예를 들면 8세까지는 얼마씩 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인 인구도 이제 노인 인구에게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민 그다음에 예술인 여러 가지 계층이 다 하시려면 다 필요한 거예요.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엔 전 국민으로 확대를 언젠가는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좀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월 25만 원씩 낸다고 한다면 25만 원을 내고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5만 원을 다시 지급을 받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공무원도 뽑아야 할 것이고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고 그럼 내가 27만 원 정도는 내야 25만 원을 돌려받을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아직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거를 어쨌든 세금을 다시 낼 때
그 심리적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과정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주 그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서 이 기본소득이 안정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걸로 쓰임될 상황에서 대비해야 될 것까지도 같이 걱정을 해주셨네요. 우리 김청룡께서는. 네.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와닿던 말이 있었습니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예,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그렇네요. 단순하게 어떤 치과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10만 원이면 나올 거를 그 10만 원이 없어서 참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게 50만 원, 1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지금의 굉장히 좀 어려운 계층들, 특히 청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10년 전 2011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안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전 지방행정만 네. 다루는 그때 막 정신없이 그래서 10년 전이기도 몇백조 한 400조? 400조? 320조 정도. 예. 네, 320조. 그리고 내년 혹시 뉴스 보셨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예. 604조 정도 해서 국가 예산이 10년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2배가 좋아졌나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가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 그걸 참다 보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경우처럼 지금의 경제 부분에 너무 이렇게 그 어려운 부분을 그냥 하다 보면 오히려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아마 이제 우리 박병상 박사님한테 또 얘기가 가면 사실은 이 재정에 관련한 문제는 은행이나 돈을 이미 많이 잘 굴리고 있는 데서 그 허수로 쓰고 거기서 더 많이 가져가는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소득이 어떤 측면에서는 골고루 걷어지고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 구조의 문제, 은행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지역화폐도 얘기했지만 국가 주권화폐도 얘기하시고 그건 이제 따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바로 지난번에는 그 기재위에서만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유승희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내놓은 책자에 의하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집행 부분만 허수로 쓰지 않고 그것만 잘 정돈해서 꼭 써야 될 곳만 쓰더라도 돈이 그렇게 모자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전 국토가 다 이 도로로 하고 뭐 온갖 이 큰 시설물에 되는 거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가치 이런 부분은 또 좀 다시 봐야 될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만 해서 되지 않는 것도 좀 봐야 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기본소득은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좀 제대로 해내는 것이 국가 재정이건 또는 구 재정에 관련해서건 쓰임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요즘에 전 세계의 추세가 젊은이들이 정치나 어떤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특히나 기후변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 웬만한 유럽, 뭐 웬만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여성을 포함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장관도 되고 뭐 집행, 행정 집행의 최고 책임자도 되고 또 여성들 경우에 있어서도 작은 지자체의 장도 되고 뭐 한편으로는 또 그 툰베라죠? 뭐 그런 활동, 툰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의 경우에 그런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래서
이런 미래에 정말 큰 역할들을 할 청년들하고 모처럼 제가 지금까지 기본소득이나 뭐 앞에 얘기들 쭉 그 유튜브에서 해봤지만 오늘이 제일 가슴이 좀 벅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게 갔습니다. 뭐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메모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니요. 네. 뭐 차차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부진도 애를 쓰셨는데 좋은 영상이 영상 자체보다도 내용이 좋은 영상이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퍼져서 예. 자신 있게 자기 삶을 좀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청년들이요. 당신의 손안에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세상을 바꾸려면 청년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바로 변화가 내년 대선, 내년 지방선거가 이런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뭐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돼야죠. 꼭 돼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마 다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실 텐데 오늘은 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금 청년들 가장 고통스럽지만 또 기본소득이란 주제를 가지고 더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이 청년들과 터닝 포인트를 향해서 힘을 모으기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 이렇게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